안녕하십니까.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혼이 담긴 뉴스. 최진영 변호사의 뉴스 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귀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모두들 요즘 AI 하고 있습니다만 AI가 인공지능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이 아니고 사람의 지능, 사람의 뇌에 대한 연구를 해 오신 우리 한국뇌과학연구 원장님 김일권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정말 그 유튜브에서만 뵙다가 직접 이렇게 뵈니까 부리부리한 눈에 정말 호남형이라고 하십니까? 쾌남형 미남 얼굴에 이렇게 박사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그 멸콩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고요. 저는 뭐 한 30여 년간 뇌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딸아이가 뇌성마비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또 병원에서 해결점이 없어가지고 뇌과학에 관한 책을 계속 보다가 결국은 이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의 뇌과학 국내에서 국가과학자로 유명한 강봉근 교수 강의를 들으러 가서 거기서 이제 논문을 쓰다가 또 연문을 쓰고 우수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일생에 가장 의미 있는 만남 중에 하나는 이제 세계적인 뇌과학자 조장희 박사님을 1916년도에 1월달에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조장희 박사님 개인 사무실에서 그게 이제 차세대 윤기원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융합 기술. 정말 하고 싶은 공부, 뇌 공부, 해부학에서부터 또 뇌회로에 관한 거 전부 아마 국내에서 조장희 박사님처럼 뇌를 잘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소 연구원으로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왔는데 아주 그 말씀하신 참 것처럼 의미있습니다. 예. 또 처음부터 너무 많이 풀어내면 안 되니까 예. 또 이제 하나하나 또 질문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뇌 제가 알기로 우리 인류의 뇌가 한 1350cc 맞죠? 그 정도 되고 대략 1리터 조금 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뇌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소우주가 있을 만큼 정말 심오한 영역이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만 뇌에 대한 문제, 치매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만큼 굉장히 미지의 영역인데 선구자로서 또 우리 그 김일권 박사님이 뇌과학에 대해서 또 연구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김일권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교육학 박사시면서 또 이런 뇌에 대해서 연구를 쭉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의 핵심 이슈는 일반적인 뇌뿐만 아니고 좌파의 뇌. 우리가 좌뇌 우뇌가 아니고 이재명, 문재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사람들의 두뇌가 도대체 어떻길래 우리의 공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평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우파적이고 또 우리의 통상의 어떤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그 사상과 행동을 가지고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그 김일권 박사님이 많은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한번 과학적이면서도 또 구체적인 사례 예컨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실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뇌는 인류의 뇌가 한 1350cc 정도가 되고 시냅스 우리가 머리에 어떤 기억이 팍팍 머리가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1000억 개씩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0분의 1초 만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닌 만에 우리의 얘기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 뇌 좌파건 우파건 간에 그와 같은 기본은 같습니다만 그에 따르는 아웃풋은 좌파의 뇌가 상당 부분 달리 어떻게 보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얘기해보는 것도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김일권 그 뇌과학 원장님을 모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하나하나 한번 좀 풀어나가면 좋겠는데요. 예.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봤더니만 1980년대 초에 좀 참 소중한 그 따님이 그 태어나셨는데 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그런 상태에서 또 아빠로서 또 학자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극복해보고 또 치료를 해보자 하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뇌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자폐아 뇌 발달에 대한 것까지 연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좀 간단히 개인적인 얘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뇌성마비 그러면은 뇌에 그 선조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동작을 만드는 데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동작을 바로 못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뇌성마비입니다. 예, 자폐증이라는 것은 동작을 만들거나 이렇게 행동에는 지장이 없는데 사람 사회성이 잘 발달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대화도 잘 안 되고 대화가 잘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아이는 말을 잘하지만 어떤 아이의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고 행동과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 흔히 말로 이제 과잉성 행동 장애 이런 것들이 자폐증에 많이 나타납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것을 가끔 이제 글로 발표하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저에게 몰려와서 같이 연구하자.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함께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구나. 예. 사실 좀 연세가 드신 시청자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레인맨, 더스틴 호프만하고 그 누구죠? 우리 그 미션 임파서블의 잭. 미션 임파서블의 우리 이름이 갑자기 톰 크루즈. 예. 톰 크루즈가 아직 네, 톰 비즈니스맨이고 크루즈. 예, 또 자기 형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더스틴 더스틴 호프만인데 예. 정신병원에 있습니다만 뭐 물건이 탁 떨어졌을 때 예컨대 그 영화에 보면은 지금은 잘 안 쓰죠. 그렇지만 성냥이 탁 떨어졌는데 성냥을 주우면서 떨어진 그 성냥의 개수를 한 번에 몇 개 얻는 것을 단번에 직관적으로 더스틴 호프만이 알잖아요. 예. 알고 봤더니 그 분이 자폐증이면서 사반트 증후군. 예. 그러니까 말은 잘 못하고 하지만 특정 술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특출한 영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박사님이 많이 연구를 해왔다라고 하고 그 결과 단순한 어떤 그 일반적인 뇌뿐만 아니고 이제는 어떤 사람들의 정신 상태와 관련되는 좌파적인 특징이 있는 그런 뇌까지도 한번 연구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좌파 뇌든 우파 뇌든 두뇌는 똑같은데 좌파들의 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파의 뇌와 어떤 특별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컨대 한 세 가지 정도만 든다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좌파들의 뇌는 행동의 동기 발생을 감정 또는 그 증오심을 발생시켜 가지고 바로 행동하도록. 그러니까 좌파들의 공통적인 목표를 따라서 이게 집행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뇌에서 행동을 만드는 것은 외부로 자극이 들어오면은 그 자극을 자기 정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과거 경험과 맞는지 자기가 배운 것과 맞는 건지 판단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좌파에 속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인푸트 어떤 외부 환경이 들어오면은 바로 증오심과 미워하는 이런 감정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과거의 경험과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단체나 좌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맞도록 작업을 해가지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좌파들의 그 뇌의 회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 취지는 어떤 사람들이 예.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성보다는 그 위에 있는 감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집중하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겁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좌파들의 뇌의 회로를 얘기한 경우가 아직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제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걸 쉽게 그걸 볼 수가 있고 또 쉽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외부의 정보와 지식이 있으면은 현재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떤 그것도 나쁜 경험 또
증오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상당히 인위적인 그들의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쇠뇌도 되고 훈련도 받고 아니면 실행하지 않으면 뒤에서 조절을 해서라도 어떤 특정한 목표에 순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교육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것은 이제 사회적인 시스템으로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와 같은 뭐랄까 증오심을 유발하게 하거나 적대 관계를 형성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과 그게 어떤 좌파적 뇌와의 어떤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인가? 지금 그 좌파적 뇌가 있다라는 취지는 어떤 조건 하에서도 어떤 그 좌파적 뇌의 구조가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오심을 유발하고 가급적 어떤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적대적인 관계를 좀 유발하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성향이 그 두뇌에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어떨까요? 이제 두뇌의 기능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어떻게 교육받고 어떻게 경험을 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회로가 재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의 뇌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시냅스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뉴런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예, 예. 하나의 뉴런당 다른 것과 접촉할 수 있는 점이 10,000개가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1000조개가 됩니다. 네. 그것은 어떤 지속적인 교육을 받거나 어떤 지속적인 영향을 받으면 거기에 맞도록 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자기네들 맞도록 그걸 세팅을 해가지고 1단계는 뭐 강압이라든지 어떤 우연히 만나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나가는데 그걸 흔히 말하는 쇠뇌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쇠뇌돼 가지고 그들의 사고 시스템대로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을 관념을 가지고 사물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쇠뇌된 사람입니다. 예. 두 번째로 이재명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생활 속에서 그것이 훈련되는가 하면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뒤에 어떤 목적, 좌파가 추구하는 목적 또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시스템의 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가 좌파들의 뇌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박사님 말씀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인풋 교육이라든가 이런 지속적인 쇠뇌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그 교육을 받으면은 우리 그 뇌에 있는 시냅스가 새로 형성이 되면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로가 만들어지고 그런 내용이 결국 인풋이 좌파적 성향으로서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그 이재명을 얘기를 했고 문재인을 얘기를 했었는데 예. 대표적으로 뭐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여성들이 보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호감이 가는 인상이고 예. 또 얘기를 하는 것도 뭐 항상 이제 뭐 시민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조국이라 볼 수 있는데 예. 좌파들의 어떤 그 일관된 특징이 내로남불 표면과 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점이 사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정의를 얘기를 하고 겉으로는 평등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기 다른 사람들은 까짓개구리 붕어로 살아도 되지만 자기 아이들은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고 유럽에 유학을 가야 되고 정말 변호사 시키고 또 의사 시키고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이중성 같은 것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좌파 뇌의 특징인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뇌라고 하기보다는 뇌 속에 회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일 할 때 알고리즘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좌파의 뭐 이재명, 문재인, 조국 같은 사람들은 첫 번째 인상이 좋습니다.
세 분 근데 다. 이재명은 인상이 별로 안 좋은데요. 아, 근데 그거요. 카메라를 제대로 잡아놓으면요. 네, 인상이 좋아 보입니다. 친화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성들이 다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략적으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테크닉을 교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활동할 때 어떤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마오쩌둥이 농민들을 결속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곳에 가서 이제 우물가에 물을 이렇게 좀 달라 그러면은 물을 먹고는 쪽박을 의도적으로 실수하는 것처럼 깨트려요. 그러면 그 10배를 갚아줍니다. 그런 그 마을에 소문 쫙 퍼집니다. 와,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아니 그 쪽박 그거를 실수로 깼는데 10배나 보상을 해주더라. 그거는 친절 전략입니다. 철저하게 친절 전략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철저하게 표정 관리, 철저하게 언어 친화적이고 그래서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박원순 같은 사람은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우파에 정말 존경할 만한 박태준 씨 같은 사람은 전세를 살다가 그 포항제철에서 그 뭐 특혜를 준 거 다 마다하고 마지막에 집 한 채 있는데 그거 팔아갖고 누굴 줬는지 아세요? 누구 줬죠? 박원순 아름다운 가게 딱 가게에다가, 빠졌어요. 예, 기부했는 예. 그렇게 우리 우파들은 공산주의 사람들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고양이를 치면은 이 발톱을 숨기고 아주 부드럽게 고양이처럼 소리도 야옹 야옹 아주 부드럽게 그럼 거기 다 말려 들어가고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본래의 목적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은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좌파의 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마치 뭐 시몬 드 보바르처럼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자를 길러지는 것인가 하듯이 좌파의 내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좌파의 내가 있다기보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취지는 태어나서 노출되는 교육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인풋이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냅스가 반응해서 좌파의 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좌파적 인간과 우파적 인간으로 나뉘는 겁니까? 아니면은 태어나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좌파로 교육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노출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파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태어나서 교육 환경에 따라서 교육받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20세기 최고의 뇌과학자 에릭 캔들 거기가 시냅스와 자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그 시냅스가 그 사람의 자아를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부모의 영향을 받고 또 선천적으로 모든 성향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닌 것이 에릭 캔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제 밝혀졌고 지금은 모든 과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시냅스와 자아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억 개의 뉴런들이 누구와 접촉을 어떻게 해가지고 회로를 만들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자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뇌는 그렇게 형성된 것이다.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선천적인 어떤 것보다는 타고난 어떤 성향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후에 어떤 그 어릴 때부터 그 부모로부터나 아니면은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받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본성과 양육이라 그러죠. 본성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본성도 DNA 속에 많은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성향, 그거는 2000년대 상황에 있어서는 DNA 염기 서열을 이거를 다 분해하면은 모든 미래의 것을 예측 가능하고 해결 가능하다라는 설이 아주 바닥에 유행처럼 퍼졌습니다. 근데 막상 밝혀보니까 양육 환경에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순식간에 별 의미가 없고 이제 사실상 뇌 과학이라는 것은 2016년도에 거의 집대성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기억을 찾아서라는 그 책도 보면은 그렇고 시냅스 경험과 교육에 의해서
그 본성이 양육 환경에 의해서 새롭게 시냅스를 통해서 자아가 새롭게 형성된다. 따라서 공산주의 이론을 배우고 공산주의 훈련을 받고 공산주의 그들이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함께 활동하면은 그들의 자아는 공산주의 자아를 양육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거다. 그것을 공산주의자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교육받고 철저히 관리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결국 지금 최근에 있어서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 저희 50대, 40대들보다는 상당히 우파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제가 사실 이른바 전교조 1세대입니다. 저 때부터 이제 전교조가 만들어지고 아이들, 제가 고공학번입니다만 전교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좌파 교육을 많이 노출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40, 50 세대가 가장 어떤 좌파적 이념적 성향을 상당히 보이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386이 486, 586이 돼서 686이 돼 있는, 그래서 60년대 초반까지도 보면은 이념적 성향이 상당 부분 그 좌파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게 태어난 소인이냐 아니면 교육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학문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논란이 아직까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이제 쌍둥이 연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란성 쌍둥이로 같이 태어났습니다만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때의 이후의 어떤 그런 변화된 모습, 어떤 성품이라든가 그런 또 행동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김 교수님, 김 박사님 말씀은 좌파적 뇌와의 특징은 상당히 감정적이고 또 사람을 이분화하려고 하고 우적 관계로 단순화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좌파적 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좌파적 뇌의 특징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질문을 할까요? 예. 안정환이 직업이 뭐죠? 축구 선수죠.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상당수가 코미디언으로 알고 있답니다. 예. 그거는 우리는 2000년대 안정환이가 월드컵 때 골이 넣는 그 반지의 제왕, 그걸 뇌리 속에 딱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 기억되어 있다 그러죠. 그걸 안 보고 자란 세대들에게는 요즘 텔레비에 나오면은 전부 코미디 같은 그 연예 프로그램 그러잖아요. 거기 나오다 보니 웃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라서 그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그 사람 분명히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히딩크의 제자로 축구 선수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안정환 그러면 항상 재미있게 웃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예 프로그램 나와서 하다 보니까 연예인 내지는 심지어는 코미디언처럼 인식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예인. 그 이상 설명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 그 외부의 교육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좌파적 영화를 보고 또 좌파적 교육, 이념 교육, 또 예컨대 최근에 이제 좌파적 교과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무슨 김정은이 무슨 정말 브루세츠의 영웅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게 계속 노출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나중에 컸어도 네거티브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교육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제적인 과학자들은 다 인정하고 과학자들의 인정이라는 거는 검증된 걸 말합니다. 또 재현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그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책적 시사점을 본다고 하면은 교육을 제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가져야 될 그 기본적인 어떤 윤리, 도덕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기본적인 행동 양식에 대한 교육, 이 법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에 있어서 특히 사회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는 다 왜곡돼 있죠.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은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실력가였고 학자였고 정치가였고 또 20세기에 가장 성공한 나라를 틀을 잡았던 분인데 그러나 우리 교과서에서 이승만의 존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경제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또한 전 세계 190여 개 국가들이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지도자상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독재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바꿔놓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 보면은 우리 교과서에 김대중, 김정일 사진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딱 문재인과 김정은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공산 적화 통일의 그 치밀한 뇌 과학적 연구 분석 검토하에 정교조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정교과서 초중고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바꿔줘야 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과거에 교육을 받았던 분이 자기의 자녀라 하더라도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도 안 먹힌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것. 왜? 그들은 12년 동안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안정환이 우리는 축구 선수인데 요즘 아이들은 최근 10년, 20년, 뭐 한 10여 년은 그 사람이 연예인처럼, 버디처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축구 선수예요. 그 사람이 왜 축구 선수냐? 그런 식이에요. 예. 그렇죠. 인식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언론 기사들을 쭉 봤더니만 또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의 길도 걸었고 교육자의 길도 걸었고 또 심리 상담을 하면서 또 자폐아를 비롯해서 또 그런 그 임상 케이스가 5,000명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내용. 한 7,000명 정도. 7,000명 정도. 제가 상담학 박사과정도 네네, 했습니다. 예, 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일 또 보면은 두뇌를 계속 발달시키고 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 좌파적인 어떤 그 두뇌를 우파적으로 그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지요? 있죠. 사실에 입각해서 팩트, 사실에 입각해서 교육을 하면 되고 또 역사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서전적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살아오면서 종합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삶이 뇌에 장기 기억이 돼 있고 어떤 경우는 영구 기억이 돼 있죠. 그거를 좌파들은 과거를 지배하는 데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래가지고 과거의 어떤 안 좋은 사건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격분시키거나 그것을 어떤 미래의 행동에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러나 예컨대 세월호라든가 예, 맞습니다. 5.18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을 그렇습니다. 계속 확대 재생산 한일 감정 관계라든가. 관계라든지 또 미군이 뭐 누구를 아이들 치워주겠다 이런 거를 계속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나 정상적인 인간의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관한 잘못된 기억이라도 그 의미를 반면교사 의미를 바로 정립을 해가지고 오늘의 내 삶의 건강 심리적 최소한 건강 심리적 안정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한 비전 설정에 미끄럼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교육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미래의 그 순리적인 비전 설정이 되고 미래의 삶을 밝게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좌파들은 미래는 자기네들이 설계한 그 미래를 위해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왜곡해서 자기네들이 공적으로 전체주의가 지향하는 목표대로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의 개인적인 개성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무시하는 이거는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따라서 우리가 우파적인 정상적인 교육을 바로 하면 언제든지 바로아질 수 있다. 그런 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일건 그 뇌과학 연구원장님 또 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 또 이어서 좌파의 뇌의 특징 더불어서 이와 같은 좌파의 뇌도 지속적인 교육과 또 우리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 또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정책적 시사점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좌파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이 말과 행동이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케이스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언행 일치 사회 정말 뇌과학을 통한 우리 교육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또 오늘 그 우리가 일깨우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박사님 또 우리 멜콩 TV 시청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또 마지막 인사말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살아가다 보면은 지나온 과거가 있고 그리고 현재 당면한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가장 바른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뇌는 가장 안 좋은 것이 자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은 미해결 요소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합리적으로 정리를 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뇌회로가 살아나고 긍정적이었을 때에 활동 전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우리 본래 목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은 뇌과학적인 사고를 한다면 쉽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산다면은 뇌도 건강하고 또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뇌과학 연구원장 겸 뇌과학 전시관장님이신 김일권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멜콩 TV 청취자 여러분 또 새로운 또 뇌과학 영역에도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은 또 앞으로 우리 삶도 풍부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오늘 아침보다 훨씬 더 브라이트하고 똑똑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혼이 담긴 뉴스의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